영국 축구계는 충격적인 소식에 휩싸였고 팬들 사이에서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토트넘의 핵심 스타 손흥민이 거의 10년에 걸친 활약을 마무리하고 팀을 떠날 의사를 드러냈습니다.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한 FIFA 관계자는 토트넘이 손흥민을 부당하게 대우했다는 혐의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FIFA의 최신 재정 보고서 역시 손흥민의 이적이 가져올 심각한 영향을 보여주며 레비 회장에게 충격을 안겼습니다. 토트넘은 스폰서십, 방송권, 광고 캠페인 등에서 수백만 파운드의 손실을 입었고 구단의 명성에도 큰 타격이 예상됩니다. 이에 레비 회장은 손흥민과 긴급 면담을 가졌지만 그 결과 그는 완전히 좌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소식은 전 세계 축구계를 떠들썩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현재 북런던에서 손흥민은 토트넘의 구세주로 여겨지고 있으며 그의 재능과 헌신으로 팀을 위기에서 구해냈습니다. 영국 주요 매체들 또한 손흥민을 토트넘의 전설이라 칭하며 찬사를 보냈고 그는 개인 퍼포먼스뿐 아니라 다재다능한 경기력으로도 인정받고 있습니다. 프리미어리그 어시스트 순위에서도 상위권에 올라 있으며 이는 그의 뛰어난 팀 기여도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손흥민은 팬과 언론의 비판을 받아야 했습니다. 부진한 팀 성적과 불안정한 경기력 속에서도 그는 굳건한 의지로 극복해내며 결국 토트넘에 17년 만에 우승컵을 안겼습니다. 그의 노력은 모든 비판을 잠재웠고 지금 받는 찬사는 그간의 헌신을 증명합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여전히 토트넘이 손흥민을 잃을 경우 구단이 심각한 위기에 빠질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손흥민의 이적 결심은 단순한 개인적 이유만이 아니라 내부적인 갈등과 실패한 재계약 협상, 다른 클럽들의 적극적인 영입 제한 등 복합적인 이유에 기인합니다. 맨체스터 시티는 손흥민에게 가장 관심을 보이는 팀 중 하나로 이미 에이전트와 접촉을 시작했고 그를 영입하기 위한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손흥민 측도 이를 완전히 배제하지 않고 있어 대형 이적의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피파의 재정 보고서가 공개된 이후 레비 회장은 손흥민 이적이 가져올 경제적 파장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손흥민은 단순한 축구 선수가 아니라 아시아 시장을 포함한 글로벌 마케팅의 핵심 인물로 그의 이탈은 막대한 상업적 손실을 의미합니다. 스폰서 계약과 중계권 협상이 축소되거나 해지될 위험도 존재하며 글로벌 광고 캠페인의 대표 모델이 사라지게 되는 등 파급력은 막대합니다. 이에 레비 회장은 손흥민에게 구단 역사상 최고 연봉 제안을 하며 붙잡으려는 전략을 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돈보다 트로피가 더 중요하다며 구단의 더 큰 성공을 위해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했습니다. 에이전트와 구단 간의 갈등도 이어지고 있으며 특히 계약 연장 조항 발동 문제에서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손흥민 측은 구단이 그의 커리어 발전을 막고 있다고 주장하며 새로운 환경에서 더 성장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들은 토트넘이 손흥민을 단순한 수익 수단으로만 본다고 비판했습니다. 손흥민 측은 진술서에서 지난해 5월 23일 북중미 월드컵 2차 지역 예선 준비를 위해 한국에 입국했습니다. 당시 양 씨와 손흥민은 교제를 이어오던 중이었는데 5월 31일부터 다음 날까지 양 씨와 만남을 가졌다고 합니다. 6월 2일 원정 경기가 열리는 싱가포르로 떠나기 전날까지 양 씨와 만난 걸 인정한 것인데요. 이때만 해도 두 사람의 관계는 좋았던 거로 보입니다. 이를 뒷받침할 근거는 언론 보도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당시 복수의 언론은 손흥민이 공항에서 출국하는 모습을 담아 팬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이때 손흥민 왼쪽 손가락에 반지를 낀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문제는 약 한 달쯤 지나 발생하였습니다. 손흥민 측은 한 달 뒤쯤 양 씨가 임신 사실을 알렸다며 이에 손흥민은 양 씨에게 대화를 제안했지만 양 씨 측은 금전을 요구한 채 만남은 거절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양 씨는 손흥민의 아이를 임신했다면서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냈고 이후 손흥민으로부터 3억 원을 뜯어냈습니다. 손흥민 측은 양 씨의 허위사실 유포가 선수와 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 공갈, 협박에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양 씨는 3억 원을 받은 후 외부에 밝히지 않겠다는 취지의 각서도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 씨가 손흥민에게서만 돈을 받게 된 건 아버지일 가능성이 있는 두 남성에게 모두 연락했으나 손흥민만이 양 씨의 말을 들어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양 씨는 실제 임신 중절 수술을 받았고
초음파 사진 역시 양 씨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손흥민의 아이가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됐지만 임신한 양 씨도 아이 아빠가 누군지 모릅니다. 앞선 20일 연예 매체 디스패치는 양 씨와 공갈 미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용 씨의 대화 내용을 공개했는데요. 공개된 대화 내용에 따르면 용 씨가 근데 너 누구 애인지 정확히 알아? 라고 묻자 양 씨는 누구 애인지 제가 어떻게 알아요? 라고 답했습니다. 이에 용 씨는 그럼 2번한테만 가든가 1번한테만 가든가 한 명한테만 갔어야지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1번은 양 씨가 손흥민과 같은 기간의 관계를 맺은 사업가 남성으로 2번은 손흥민입니다. 손흥민은 양 씨가 자신을 만나던 시기 동시에 다른 남성도 만난 것을 모르고 있다가 양 씨와 사이가 틀어진 용 씨를 통해 알게 됐다고 매체는 전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은 후 용 씨는 양 씨와 지난 3월 손흥민 측에 언론에 임신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또다시 7천만 원을 요구했다가 결국 공갈 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한편 경찰은 진술서를 낸 손흥민을 상대로 대면 조사를 할 계획은 없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의 경기에서 토트넘의 주장 손흥민은 출전했으며 어떠한 공격, 포인트도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이 경기에서 그는 전반전에 출전하지 않고 벤치에 앉아 있다가 부상당한 히샬리송을 대신하여 교체, 투입되었습니다. 그 이전에 손흥민은 부진한 성적 때문에 토트넘 팬들과 언론으로부터 심한 비판에 직면해 있었는데요. 특히 이전 경기에서 연속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지 못한 것이 비난을 더욱 키우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토트넘에게 우승을 안긴 득점자 브레넌 존슨의 경기 후 인터뷰 이후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인터뷰에서 존슨은 손흥민이 전반전에 출전하지 않았던 이유와 경기 중 슈팅조차 없었던 진짜 이유를 밝혔고 현장에 있던 모든 기자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 외에도 이번 승리 이후 다니엘 레비 회장이 손흥민에게 전달한 뜻밖의 지시가 축구를 술렁이게 했죠.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오늘 영상에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토트넘은 마침내 수년간 무관의 아픔을 끝내고 유로파 리그 결승에서 맨유를 1대 0으로 꺾으며 영광을 되찾았습니다. 이 승리는 런던 클럽에게 역사적인 쾌거일 뿐 아니라 특히 토트넘에 10년을 바친 헌신적인 주장 손흥민에게도 잊지 못할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승리의 기쁨은 손흥민이 더욱 빛나기를 바랐던 일부 팬들에게는 완벽하지 않았는데요. 경기에서 손흥민은 투입되었고 몇 차례 위협적인 장면과 날카로운 역습을 만들어냈지만 득점에는 실패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팬들이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SNS에서는 토트넘이 이번 경기의 유일한 골 장면에 직접 관여하지 못한 것에 대한 실망감이 드러났습니다. 앞서 영국 언론은 이번 결승전이 양팀 모두에게 명예를 회복할 마지막 기회라고 보도했으며 유로파 리그 우승은 다음 시즌 챔피언스 리그 출전권과 함께 이적 시장 및 재정 운영에서 큰 도움을 제공한다고 했죠. 이에 따라 양팀은 리그 목표를 사실상 포기하고 유로파 리그 우승에 전력을 집중했습니다. 팬들이 가장 궁금해했던 부분은 손흥민이 결승전 선발 명단에 이름을 올릴 수 있을지였습니다. 하지만 경기 시작 전 발표된 출전 명단은 팬들에게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많은 이들은 손흥민이 좌측 윙포워드로 선발 출전할 것이라 예상했지만 대신 히샬리송이 왼쪽, 솔로몬과 중앙 존슨이 오른쪽으로 배치되어 의외라는 반응이 많았는데요. 일부 팬들은 이렇게 중요한 경기에서 손흥민을 기용하지 않은 것이 믿기지 않는다며 분노를 표했습니다. 일각에서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조롱도 나왔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손흥민이 아직 완전히 부상을 회복하지 못해 전 경기를 소화할 체력이 부족했을 가능성을 언급했죠. 포스테코글루는 전반전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후반에 체력이 떨어진 상대로 손흥민을 투입하는 전략을 세웠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초반 실점이라도 하면 전술이 모두 무너지는 위험이 있어 이 전략은 다소 무모하다는 평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경기 후 인터뷰에서 결승골의 주역 브레넌 존슨은 전혀 다른 시각을 제공하며 무대 뒤 이야기를 공개해 많은 이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존슨은 사실 오늘 손흥민 형이 선발로 나설 수 없었던 이유는 따로 있다. 경기 당일 컨디션에 문제가 있었고 팀을 위해 벤치에서 시작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직접 말해주었다. 정말 리더다운 선택이었다라며 우리는 주장 형이 희생을 보고 더 힘을 낼 수 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즉 손흥민은 팀이 전략과 후배들의 사기를 위해 스스로 선발 자리를 양보했다는 뜻이죠. 이 소식은 현지 팬들 사이에서도 큰 반향을 일으켰으며 진정한 리더십의 표본이라며 칭송이 쏟아졌습니다. 또 한 가지 화제가 된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경기 종료 후 다니엘 레비 회장이 손흥민을 따로 불러 이제 내가 원하는 선수를 데려오라고 말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10년간 팀을 지켜온 주장에게 우승을 선물한 뒤 선물처럼 전권을 줬다는 이야기인데요. 현재 토트넘은 다가오는 이적 시장에서 주전 공격수 및 중앙 미드필더 보강을 예정하고 있으며 손흥민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처럼 오늘 경기에서 손흥민은 비록 공격 포인트는 없었지만 진정한 리더로서의 면모와 팀을 위한 희생으로 진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토트넘의 우승은 단지 트로피 그 이상으로 손흥민이라는 선수의 가치를 다시금 증명한 순간이기도 했습니다.